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올해 2023년에 뉴스에서 특히나 슈퍼 엘니뇨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태평양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지역마다 그리고 깊이마다. 그런데 이 해류의 순환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때는 찬물이 위로 많이 올라와서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엘니뇨는 따뜻한 물이 해수면에 많이 올라와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상현상, 이상기후,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목격했던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 호주 산불입니다. 이 호주 산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 중순까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약 반년 동안 호주 동부의 주민들을 괴롭혔던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산불이었는데요. 이때 불탔던 면적이 남한과 북한을 합친 정도의 그 정도 사이즈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전체 규모의 85%가량이 이 산불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호주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가뭄, 그리고 산불이 일어났으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 피해가 뭐냐면 인도양을 중심으로 호주와 맞닿아 있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양에서 발생했던 현상이 엘니뇨 현상이었다는 거죠.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인도양의 쌍극에 있는 호주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 피해를 입게 되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산불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인디안 오션 다이폴, 한국말로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는 이렇게 지구 남반구를 중심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는 지구 북반구에 그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이 있겠죠. 그리고 동쪽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그런 국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근반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기상학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과거 2019년 호주의 사례를 봤을 때 서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호주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더라. 자, 그런데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한 그 시기는 9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9월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멀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호주는 계절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9월 달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북반구 쪽에서도 연말쯤 돼서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 호주의 사례를 봤을 때 호주에서 9월 달부터 산불이 발생하고,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2023년에 기록적인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전조 증상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반대편에 위치한 국가에 호주처럼 어떤 산불이나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 이런 전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그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캐나다의 산불 뉴스인데요.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산불이 캐나다 서쪽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이미 남한 면적의 40%가 화마에 휩싸였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캐나다 퀘벡주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북태평양의 맞은편에는 현재 러시아, 몽골, 중국, 대한민국, 일본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반구에 발생하고 있는 제트 기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캐나다의 산불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그런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그냥 넘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의 수도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호주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한 달 뒤에 바다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폭우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면 가장 안전한 거는 당연히 집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여러분이 지하에 있다거나 혹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내 차 안에서 있다가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거나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할 건데요. 우리 한국의 기상청 그리고 재난안전처에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미리 국민들에게 경보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지금 시기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혹은 우리 가족, 친지들의 집이 안전할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통으로 온몸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그런 재해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먼저 구글 어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데스크탑이나 랩탑에 구글 어스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해수면에서 몇 미터나 올라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침수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의 구글 어스에서는 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었던 강남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남역 광장이 있는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m가 강남역의 해발 고도입니다. 작년에 침수됐던 강남역 이 지역이 해발 15m 정도의 그런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자, 15m면 상당히 낮은 그런 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강남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커서를 옮겨 보겠습니다. 해발 고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역삼동은 해발 50m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해발 40m에 위치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이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내렸던 비가 전부 다 경사를 타고 강남역 쪽으로 물이 몰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움푹 패여진 그런 지역의 가장 아랫단에 강남역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에 물이 몰릴 수밖에 없다. 침수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보셔야겠죠.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해발 고도가 얼마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근 1km에서 5km 정도 그렇게 지역을 확인하시면서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내 주변 지역에서 움푹 들어간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구글 어스를 켰으니까 이 커서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지역 혹은 출퇴근길에 혹시 움푹 파여진 그런 지역이 없는지 침수 위험 지역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두면 바깥에서 폭우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폭우가 와도 일단 출근을 해라. 너희 출근 안 하면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최소한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여러분이 출근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좀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엘니뇨 현상은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당분간 한반도에 뭐 폭우가 내린다거나 물난리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집안에 고립됐을 때 그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상식량을 조금 챙겨두시면 아무래도 좀 안심할 수 있겠죠. 비상식량의 조건은 첫 번째로 유통기한이 오래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보관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고 있으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드는 그런 음식이어야 돼요. 과자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놔두면 여러분도 모르게 꺼내 먹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음식 중에서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조금 사두시면 괜찮겠죠. 사람마다 입맛이나 취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비상식량으로는 뭐 탈지 분유나 육포, 애기들이 먹는 분유 이런 것도 실제로 먹어보면 맛있는데 우리가 그 분유통을 보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음식이 비상식량으로 적당한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2023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